사연을 보내는 건 이번이 처음이네요. 1년 6개월 만난 남자친구가 저한테 프로포즈를 한 건 2달 전이었어요. 제 나이가 올해로 29이고 남자친구가 33이라 올해 안에 프로포즈를 하긴 할 것 같았는데 너무 예고도 없이 받아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나이에 장난삼아 연애를 한 것도 아니고 저희 둘 다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은 단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그 자리에서 저도 바로 승낙을 했지만 그 사이에 이런저런 일들이 겹쳐서 부모님께 찾아뵙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네요. 사실 저희는 양가 부모님들의 허락이 그렇게 중요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나 저나 직업이 확실하고 서로 모아놓은 돈도 적지 않아요. 저한테 1억 2천 정도 있고 남자친구에게 2억 조금 넘게 있으니 전세 대출 받아서 신혼집 마련하고 혼수 맞춰도 충분히 넉넉한 상황입니다. 직장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집을 나와 자취를 하고 있었고 남자친구 집도 저희 부모님도 다들 지방에 사시기 때문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려거든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죠. 사실상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간다기보다는 얼굴 보여드리고 인사드리러 가는 건데 부모님 댁이 거리가 멀다 보니 시간 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 집이야 차로 1시간 달리면 갈 수 있는데 남자친구 집이 조금 멀어요. 차로 빨라야 2시간, 저희가 시간 낼 수 있는 주말에는 차가 막히다 보니 3시간은 좋게 걸립니다. 그렇다고 1박을 하고 올 수도 없고 여러모로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서 시간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 프로포즈 받고 2달 가까운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고 내년 봄에 결혼하려면 빨리 인사드리고 상견례 날짜부터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드디어 남자친구네 부모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빈손으로 내려갈 수는 없어서 백화점에 들러 간단하게 과일 바구니 하나 만들어 들고 갔어요. 평소에는 집 앞에 마트에서 세일하는 과일이나 한 번씩 사다 먹는데 선물을 그렇게 가져갈 수는 없으니 백화점까지 일부러 들렀고 저는 세상에 이렇게 비싼 과일을 사 먹는 사람들이 많은 줄 몰랐네요. 별로 크지도 않은 과일 바구니가 20만 원, 30만 원, 심지어 훨씬 더 비싼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적당하게 10만 원 정도의 작은 바구니로 하나만 들어서 가지고 내려갔고 첫 인사치고는 나름대로 성의를 보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와 제가 점심 먹고 낮에 출발을 해서 막히는 고속도로를 뚫고 도착을 했더니 시간은 오후 5시가 거의 다 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하루 묵고 갈 생각은 없었고 저녁만 먹으면서 얼굴 보여드리고 바로 당일에 올라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남자친구 부모님 댁에 도착해보니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일단 가져간 선물을 드리고 집에 들어가니 남자친구의 누나가 같이 와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 번 시집 갔다가 남편과 이혼한 뒤로 혼자 아이 키우며 산다고 들었어요. 돈을 벌고 직장 생활을 해야 하니까 아이를 부모님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는데 그래서 그런지 부모님 댁과 가까운 곳에 살며 자주 왕래한다더군요. 아무튼 저희가 며칠 전부터 간다고 이야기하고 도착했는데 손님 맞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편한 복장에 남자친구의 누나도 아이와 함께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저녁 식사 시간인데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었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인사만 빨리 드리고 일어나야겠다 생각했어요. 아무리 저희가 알아서 하는 결혼이고 양가 부모님 허락이 중요한 상황이 아니라지만 오늘 처음 보는 날인데 너무 예의가 없는 거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그 사람들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사람이지만 이 집에 오는 손님이면 최소한의 손님 맞을 준비는 하고 있어야죠. 예비 시부모님은 목 늘어난 티셔츠에 헐렁한 차림이었고 앞으로 신우관계가 될지도 모르는 남자친구의 누나 역시 한참 낮잠 자다가 헝클어진 모습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미리 몇 시에 도착한다 이야기를 안 한 것도 아니라 1시간 전 휴게소에 들렀을 때 분명 남자친구가 전화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괜히 아침 일찍 일어나 화장하고 백화점에 들러 과일 바구니까지 준비한 제가 더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튼 준비해간 선물을 드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저녁 식사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어머님은 뭘 차려야 하나 고민을 하셨습니다. 저 때문이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늦기 전에 바로 서울 올라가야 해서 저녁 안 먹어도 되거든요. 밥 먹으러 온 것도 아니고 그냥 나가서 남자친구랑 같이 밥 먹고 올라가면 그만이니까 괜히 식사 준비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머님은 한사코 저녁 먹고 가라며 붙드셨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온 손님인데 어떻게 밥 한 끼 안 먹이고 보낼 수 있겠어? 기다려봐. 김장 묵은지가 조금 남아서 내가 금방 김치찜 만들어줄게. 어머님이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셨고 잠시 후에 김치 끓이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렇게 손님 대접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면 진작 만들어 놓아도 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남자친구에게 어머님 아버님이 조금 풀이하신 것 같다고 돌려서 이야기했는데 남자친구 역시도 제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고 자기 집안 분위기가 원래 좀 편하다며 저도 긴장하지 말고 편히 있으랍니다. 이젠 밥이고 뭐고 빨리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편하게 해주시는 건 좋은데 옆집에서 친구가 놀러 온 것도 아니고 너무 제 앞에서 격식을 안 갖추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어쨌거나 차려주는 밥 대충 먹고 가야지 생각하고 앉아있다가 어머님이 주방에서 아이고, 이걸 어쩌나. 하고 말씀을 하시길래 혹시라도 뭐 도와드릴 일이 있나 싶어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여쭤봤더니 냉장고에 고기를 사다 놓은 줄 알았는데 없다면서 자기는 지금 고기 사러 나가봐야 하니까 저보고 쌀 씻어서 밥 좀 안 쳐달라셨어요. 아가씨 밥은 할 줄 알지? 쌀 여기 밑에 있으니까 5컵만 씻어서 밥 안 쳐줘. 나는 요 앞에 마트 나가서 금방 고기 사올게. 조금 황당했지만 못할 거 아니라 생각해서 쌀 씻고 제가 밥을 안 쳤습니다. 다만 저는 혼자 자취하며 살기 때문에 작은 1, 2인용 밥솥을 사용하거든요. 보통 밥을 한 번 할 때 공깃밥 2개 정도 분량의 밥만 해봐서 이런 가정용 큰 밥솥은 처음 사용해봤어요. 어머님이 시키신 대로 쌀을 5컵 넣었는데 물을 얼마나 잡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괜히 물어봤다가 너는 집에서 밥도 한 번 안 해봤냐고 핀잔을 들을 것 같아서 적당하게 맞춰서 취사를 눌렀습니다. 잠시 후에 어머님이 고기를 사서 다시 돌아오셨고 저는 이제 도와줄 거 없으니까 거실에 나가 앉아있으라 하더군요. 한 30분 정도 지났을 때 저녁 준비가 다 됐다면서 저보고 식탁 위에 수저를 놓아달라고 해서 또 도와드렸습니다. 손님으로 왔는데 자꾸 심부름을 시키는 것 같지만 밥까지 해주시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해서 기분 나쁘진 않았어요. 그렇게 식탁 세팅을 다 해놓고 또 도와드릴 거 없냐 물었더니 저보고 김치가 다 익었으니 먹기 좋게 잘라서 접시에 담으라 하시더군요. 이쯤 되니 이 집에 어머님 아들이랑 딸도 있는데 나한테만 일을 시킬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김치 자르는 것 때문에 괜히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 필요는 없었죠. 고기와 김치를 먹기 좋게 잘라서 접시에 담아놨는데 어머님이 그걸 보시고 깜짝 놀라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아니, 이걸 이렇게 잘라놓으면 어떡해? 김치를 이렇게 옆으로 잘라놓는 애가 어디 있니? 어머님 말씀은 김치찜인데 옆으로 자르지 말고 길게 쭉쭉 찢어놓으라는 말씀이셨고 저는 어차피 먹을 건데 불편하게 그렇게 먹을 이유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잘랐거든요. 뜨거운 김치를 가위로 자르는데 어떻게 결대로 일일이 자르고 있습니까? 애초에 본인이 원하는 게 있으면 자기가 직접 하면 그만이지. 저한테 해달라 시켜놓고 마음에 안 든다 핀잔을 주니까 기분 상하더라고요. 그래도 내색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밥이 문제였어요. 솔직히 물이 조금 많긴 했습니다. 어머님이 밥을 푸는데 완전 진밥까지는 아니고 살짝 질더라고요. 우리 집은 다들 꼬들밥 좋아하는데 밥이 질어서 야단났다. 애초에 이런 말은 저한테 밥 안 쳐달라 할 때 그때 말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완전 죽처럼 퍼진 것도 아니고 살짝 질은 정도인데 그냥 먹어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어머님이 계속 옆에서 밥을 한 공기 퍼담을 때마다 아이고, 이렇게 질어서 어떡하니? 그냥 내가 할 걸 괜히 너를 시켜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점점 짜증이 나더라고요. 식사 준비를 다 해놓고 밥 먹으라 불렀더니 그제서야 거실에 있던 제 남자친구와 아버님 그리고 방에 있던 예비 신우가 슬슬 걸어 나왔습니다. 역시나 식탁 위의 음식들을 보고 다들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어요. 밥이 왜 이렇게 질어? 그리고 김치를 누가 이렇게 잘라놨는지 먹을 것도 없잖아. 제가 주방 들락날락거리며 어머님 도와 식사 준비한 거 그 집안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남자친구조차도 김치찜 김치는 이렇게 자르면 맛이 없다며 툴툴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참고 있던 인내심이 다했고 저는 저녁 안 먹고 그냥 가보겠다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저녁 식사를 망친 것 같네요. 다신 그럴 일 없으니 이번 한 번만 그냥 참고 식사하시고 저는 도저히 밥 먹을 기분이 아니라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처음에 그냥 가방 챙겨서 신발 신고 나가려다가 가만 생각해보니 아침부터 일어나서 백화점까지 가서 사온 과일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돈이 얼만데 나름대로 잘 보여야겠다는 생각에 평소에 잘 안 하는 화장까지 하고 백화점에서 선물까지 사온 제가 정말 바보 같았어요. 다시 집에 들어와서 주방 한켠에 포장도 안 뜯은 채로 그대로 있던 과일 바구니를 챙겨 들고 나왔습니다. 이 인간들은 마트에서 파는 떨이과일이나 먹는 게 맞겠다 싶었고 이건 나중에 저희 부모님이나 가져다 줘야겠다는 생각이었죠. 그 집안 식구들은 다들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남자친구가 뒤늦게 사태 파악을 했는지 저를 따라 나와서 붙잡았습니다.
너가 이렇게 가버리면 우리 식구들이 뭐가 돼? 괜히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지 말고 들어가서 같이 저녁 먹고 올라가자. 저는 남자친구에게 너나 실컷 먹으라고 이 와중에 등신처럼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으면 너네 엄마나 누나가 나를 얼마나 한심하게 보겠냐 따졌습니다. 어차피 너도 너네 식구들이랑 똑같은 놈이고 이렇게 예의라곤 밥 말아먹은 집안이랑 결혼할 생각 없어졌으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끝까지 남자친구는 자기 식구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굳이 선물로 사온 과일 바구니까지 들고 나올 필요가 있었냐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친구네 집 놀러 왔어. 아버님은 우리가 미리 온다고 이야기까지 다 해놨는데 반바지에 러닝셔츠 입고 계시더라? 음식 준비도 하나도 안 해놓으셨고 나한테 밥 해달라는 게 대체 무슨 경우야? 시켜놓고 타박할 거면 애초에 해달라고 하질 말아야지. 제가 오늘 기분 나빴던 걸 하나하나 이야기했더니 그제서야 남자친구도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걸 뒤늦게 눈치채고 변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부모가 그렇게 경우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며 제가 처음 인사하러 와서 너무 긴장하고 있을까봐 일부러 편하게 대해주려고 연출을 한 거랍니다.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런 말을 믿으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건 아직 남자친구를 저희 부모님한테 소개시켜드리기 전이었고 혹시라도 상견례 자리에서 제 부모님한테까지 그 집안 예의 없는 모습을 안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 안심이 되었습니다. 전부 자기가 설명할 수 있다며 일단 대화를 하자는 남자친구를 뿌리치고 저는 혼자 KTX를 타고 다시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다음 날에 부모님 올라오시라 해서 제가 점심 사드리고 결혼 이야기는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말씀드렸죠. 처음엔 조금 놀라시더니 그날 겪었던 일들을 다 말씀드리니까 그런 집안 인간들이랑 상종하지도 말라 하시더군요. 일부러 제 기를 죽이고 기선제압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다면서 싹수가 노란 인간들이랑 엮이면 인생이 피곤해진다 하셨어요. 백화점 과일 바구니도 저희 부모님 보고 가져가시라 했더니 과일 잘 먹겠다며 좋아하셨죠. 이렇게 끝내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얼굴 보고 만나서 대화 좀 하자 했지만 저는 이미 끝난 사이니까 앞으로 다신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결혼할 일은 없으니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른 사람 찾으라고요. 아무리 저랑 잘 맞고 조건이 비슷한 남자라고 해도 집안 환경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 부모 편 들고 옹호하는 것부터 글러먹었고 아마 결혼해서 같이 살다 보면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게 뻔한 일입니다. 차라리 지금 알고 끝내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다행인 것 같아요. 그동안 알고 지낸 시간이 아깝고 에너지 낭비한 것도 아깝지만 전부 인생 경험이자 공부였다고 좋게 생각하려고요. 앞으로 결혼할 사람 만나면 그 부모 먼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